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오늘은 구국의 영웅, 성웅 이순신 장군 탄신 47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현충사에서는 이순신 장군 탄신을 기념하기 위한 달해제가 거행됐고 아산시에서는 사흘간 성웅 이순신 축제가 열립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도포를 입은 제관들이 이순신 장군 영정 앞에서 예를 갖추고 헌화와 제배를 통해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의 뜻을 기립니다. 이순신 장군 탄신 478주년을 기념해 달해제가 현충사에서 거행됐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충무공의 우국충정과 애민정신을 이어받아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대내외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파직과 백의 종군의 순환을 겪으면서도 구국의 의지는 단 한 번도 꺾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오직 나라와 백성만을 바라보는 충무공의 정신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나라와 백성을 위해 출정하라! 교지를 받든 이순신 장군이 기마 기수단과 함께 출정 행렬에 오릅니다. 출정 행렬을 뒤따르는 육군 취타대의 흥겨운 가락부터 육해 공군 군악대의 절도 있는 연주까지 이순신 장군의 출정 행렬과 모두 9개 군악 의장대가 참여한 거리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제62회 성웅 이순신 축제의 막이 올랐습니다. 축제 기간 이순신 종합운동장에서는 개폐막식을 비롯한 각종 문화예술 특별 공연이 열리며 온양온천역 광장에서는 지역 예술인들의 릴레이 버스킹이, 현충사와 곡교천 일원에서는 백의종군길 마라톤 대회와 승마 등 각종 체험 행사가 마련됩니다. 시는 이번 축제를 통해 아산이 명실상부한 이순신 장군의 도시로 명성을 되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정신과 가치를 선양하는 프로그램으로 완전히 다 바꿨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탄생한 이 축제이니만큼 전 국민이 이제 아산이 이순신의 도시라는 이런 명성을 되찾는 계기를 이번에 만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년 만에 화려하게 막을 올린 성웅 이순신 축제는 오는 30일까지 아산 전역을 들썩이게 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전국 광역시도 중 최초로 버스요금 전면 무료화 추진을 선언한 세종시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내놨습니다. 누가 언제부터 무료로 이용 가능한 건지 또 관건은 무엇인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가 내놓은 결론은 버스요금의 단계적 무료화입니다. 지금부터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9월부터 연말까지 4개월 동안 출퇴근 시간대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2025년부터 전면 무료화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첫 해 약 48억 원, 그 이듬해부턴 253억 원이 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상은 연령과 무관하게 세종 시민 전체로 세종시에서 출발하거나 최종 목적지가 세종시인 경우 무료 적용 대상이 됩니다. 방식은 버스 이용자가 요금을 우선 결제한 뒤 매달 정산을 통해 지역 화폐로 환급받는 식입니다. 이 교통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는 자가용 운행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게 하는 수 이외에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중교통을 보다 많이 이용하게 하기 위한 지원책으로서 버스 요금을 무료화하고. 문제는 역시 예산. 지난해 기준 세종시가 버스 회사에 지원한 손실 보전금 등으로 약 500억 원이 들었는데 여기에 버스 무료화 예산 253억 원까지 더해지면 한 해 대중교통 운영비로만 700~800억 원가량 소요되는 셈입니다. 혈세 낭비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돈을 어느 정도 지불하고 받아야지 다 국민의 세금에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무료하는 것도 굳이 뭐 세금을 낭비해가면서 버스 요금을 무료로 한다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에 대해 세종시는 특광역시 평균 대중교통 운영비로 재정의 약 4.9%를 지출하고 있는 데 반해 세종은 무료화를 적용해도 시 전체 예산의
4% 이내에서 관리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을 거란 설명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개선한 바라는 비용이 100일 때 편익은 168이라는 오히려 편익이 높아진다는 계산적인 수치를 얻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낭비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버스 요금 무료화 정책이 세종시가 기대하는 대로 자가용 이용 억제에 따른 대중교통 활성화로 이어질지 벌써부터 그 성공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특히 세종시는 내년 하반기 버스 요금 무료화 시범 도입에 앞서 노선 신설과 개편을 통해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여건을 먼저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계속해서 김우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먼저 광역 통행이 많은 도시 특성을 감안해 인근 도시를 잇는 5개 광역버스 노선이 신설됩니다. 광역 급행버스, 이른바 M버스를 포함한 대전 3개 노선을 비롯해 청주와 공주를 오가는 각각 1개의 노선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광역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승용차 통행량을 최대한 대중교통으로 흡수한다는 계산이 깔렸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연내 대전과 청주 노선부터 운행하고 2025년에 세종 공주 간 BRT 도로가 개통되면 공주 노선을 추가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도심 내부를 도는 7개 노선도 새로 신설됩니다. 내부 노선 확충을 통해 시내버스와 BRT, 광역 노선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생활권별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모든 간선버스의 배차 간격을 최대 15분 이내로 줄이겠다는 게 세종시의 계획입니다. 특히 새로 신설되는 광역 5개, 내부 7개 신규 노선에 투입되는 92대의 버스는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모두 친환경 버스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점점 더 버스 대수나 노선을 증차해 가면서 우리 세종시가 가져가야 할 방향은 대중교통 이용이라는 방향을 우리가 제시하고 그 부분을 위해서 앞으로 시간을 갖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야 할 일이다. 한편 세종시는 5월 중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6월에 노선 개편안을 최종 확정하고 운행 준비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의 대중교통 혁신 과제를 추진할 행정기구로 행정부 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중교통 혁신 추진단이 출범했습니다. 세종시는 앞으로 이 추진단을 중심으로 도시만의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중교통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의 주요 업무로는 버스 요금 무료화 정책을 비롯해 버스 노선 신설과 운영 개선,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 확대 등 6개 분야 14개 혁신 과제가 있습니다. 숲과 레포츠를 결합해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한 산림 레포츠 단지가 천안 태조산에 조성됐습니다. 충남에선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에 정식 개장할 예정입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와이어에 몸을 맡긴 채 산자락을 시원하게 가로지르며 내려옵니다. 일반적으로 직선으로 이루어진 곳들과는 달리 510m의 거리를 구불구불 곡선으로 내려와 재미를 더합니다. 제가 이걸 다른 데서 타봤는데 거기는 직선거리밖에 없어서 시간이 짧고 좀 루즈한 경향이 있었는데 여기는 곡선이 있어서 그리고 타는 시간도 길어서 다른 데보다 훨씬 재밌었습니다. 저는 짚라인을 처음 타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되게 처음 타본 기억으로 되게 행복한, 재밌게 즐겼던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천안 태조산에 산림 레포츠 단지가 조성됐습니다. 이용률이 떨어졌던 야영장을 리모델링한 것으로 국비와 시도비 6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레포츠 단지는 모험 레포츠 시설과 공중 네트 시설 등이 설치됐는데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현재 새 단장 중인 보훈공원과 2025년 조성되는 태조 왕건 기념공원과 함께 관광 명소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우리 천안 시민들에게는 색다른 여가 공간의 역할을 하고 보훈공원과 그리고 고려 태조 기념공원과 함께 대한민국 관광 중심의 한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기대에 마지 않습니다. 또 앞으로 체험시설을 더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천안시는 올해까지 인근 청소년 수련관과 연계해 시범 운영한 뒤 내년 중에 정식 개장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 안서동과 유량동을 연결하는 유량에서 안서 간 도시계획 도로를 부분 개통했습니다. 유량 안서 간 도시계획 도로는 안서동과 유량동 간 1.3km를 왕복 2차로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2019년 4월 착공한 이후 4년 만에 개통하게 됐습니다. 시는 그동안 통행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개선된 교통 환경을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도로 부분 개통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지역 개별 공시지가가 평균 6.4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남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365만 3,240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했습니다. 전체 지가 총액은 246조 1,60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6조 902억 원 감소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완화를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산 배방지구 우수 저류시설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면서 시가 지난해 해당 시설의 주차장 조성을 검토했는데요. 시가 전체 우수 저류시설 관리 계획을 수립한 뒤 활용 방안을 다시 세우기로 입장을 바꾸면서 올해 주차장 조성은 물 건너가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아산 배방지구 우수 저류시설입니다. 비가 오지 않을 경우 운동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됐지만 잦은 토사 유출로 관리가 힘들고 청소년 우범지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면서 수년째 폐쇄된 상태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 2021년부터 해당 지역을 주차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아산시에 요구했고 지난해 시는 주차장 규모와 사업 방식을 검토해 올해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주차장 조성은 어렵게 됐습니다. 시가 배방지구뿐만 아니라 관내 우수 저류시설에 대한 관리 계획을 용역을 통해 수립한 뒤 활용 방안을 다시 세우기로 한 겁니다. 이에 따라 배방지구 우수 저류시설을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도 중단됐습니다. 시는 현재 아산시가 관리하는 우수 저류시설이 14곳에 달하는 만큼 전체적인 시설에 대한 관리 계획을 세운 뒤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올 하반기 용역 결과가 나오면 시민 의견 등을 수렴해 우선순위를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활용 방안을 세우는 데만 걸리는 시간만 3년째, 기약 없는 기다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와 알짜 정보를 콕 집어 뉴스로 읽어드리는 김선욱 기자입니다. 오늘은 정말로 알짜 정보와 따뜻한 이유 소식을 가져왔으니 다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출발하시면 됩니다. 뉴스 클리핑 시작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미래를 이끌어 나갈 지역들이죠. 그만큼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의 기둥인 만큼 건전한 생각과 올바른 역사의식 등 꼭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으니 우리 청소년들 귀 쫑긋 세우고 집중해 주세요. 천안시 태조산 청소년 수련관이 오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기념해서 청소년 독도 환경 탐방대를 운영한답니다. 독도와 울릉도의 해양 환경과 독도의 역사에 대해 배우면서 독도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게 되고요. 해양 탐사로 직접 해양 생물을 채집해보고 울릉도와 독도의 환경과 역사를 살펴본답니다. 독도 환경 탐방대회는 독도 울릉도에 관심이 있는 14세부터 19세 청소년 10명을 모집하네요. 5월 3일까지 모집하니까 용기를 내보세요. 선발된 10명의 탐방대원들은 6월 5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독도 환경 탐방대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태조산 청소년 수련관 수련활동팀 041-566에
0179로 아셨죠? 지금 바로 똑똑똑. 지난 시간에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전시회와 행사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와 함께할 멋진 공연 소식 준비했으니까 채널 고정 아셨죠? 천안 시립미술관이 5월 2일부터 21일까지 미술관을 방문한 어린이 관람객을 위해 토깽이와 드림캐쳐 전시연계 프로그램을 짜잔 운영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어린이 관람객들에게 토끼를 주제로 꿈에 대한 여러 질문이 담긴 활동지와 드림캐쳐 만들기 등 예술 꾸러미 아트 키트를 제공하네요. 어린이를 동반한 관람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천안 시립미술관은 2023년 흑토끼해를 맞아 무릉묘원 전시회를 열고 7인 작가의 설치 영상 회화 작품 40여 점을 선보이고 있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오세요. 전시 문의 등 궁금한 사안은 천안시립미술관 041-901-6611, 901-661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천안시립미술관으로 지금 바로 고! 자, 이번에는 따뜻한 이웃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따뜻한 것은 함께 나누고 서로 응원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특히 우리 원성이동이 그 중에서도 으뜸인 것 아시죠? 천안시 원성이동 콩사랑 묵사발 윤석희 대표님이 홀몸 어르신에게 매월 무료 식사를 지원하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콩사랑 묵사발은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마다 홀몸 어르신 20가정에 식사를 대접하신다니 제 마음을 담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요즘 사회가 팍팍하잖아요.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도 물가가 오르고 또 손님은 줄어서 힘드실 텐데 큰 용기로 따뜻한 마음을 전하셨네요. 윤석희 대표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식사 봉사를 시작하게 됐다며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게 생활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네요. 윤석희 대표님, 당신이 전사이십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한 따뜻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알찬 정보 보내드렸는데요. 여기서 하나 더, 이번 주말 시청자 여러분들 천안 박물관에 가셔서 야생화 전시회를 보시며 힐링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산 은행나무길 천체관측관이 창고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천체교실은 수년째 중단됐고 관측관 안은 낡은 테이블과 같은 잡동사니로 가득 찼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아산 은행나무길에 만들어진 천체관측관입니다. 안이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합니다. 관측관 내부입니다. 입구부터 떡하니 트리가 자리 잡고 있고 액자와 장화는 물론 안쪽에는 낡은 테이블까지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천체 망원경 역시 언제 사용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뿌옇게 먼지를 뒤집었었습니다. 마치 창고를 방불케 합니다. 아산문화재단이 문화예술교육 사업으로 운영하던 천체교실은 2019년부터 중단된 상태로 현재도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지만 관측관을 운영하는 아산문화재단은 활용 계획은커녕 관리에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운영 계획도 없습니다. 지난 2015년 일본 사가현 전문협회의 기증을 통해 만들어진 천체 관측관. 정작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치매에 걸린 할머니와 가족의 모습을 그려낸 다큐멘터리 바로 옥순로그인데요. 등장인물이 사는 곳과 영화 속 배경 모두 우리 지역입니다.
이제 막 개막한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초청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주인공 옥순 할머니의 손녀이자 연출을 맡은 김나연 감독, 송용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치매다. 할머니는 점점 기억을 잃어가고 있다. 할머니도 돌아오시고 나면 남아있는 게 없을 거 아니야. 할머니에 대한 어떤 모든 기억을 하겠다는 거지.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 코리안 시네마 부문에 공식 초청된 다큐멘터리 옥순 노그입니다. 치매에 걸려 점차 기억이 흐려지는 할머니와 함께 사는 손주들의 이야기를 그려냈습니다. 러닝타임 79분 내내 작품의 배경이 되는 곳은 천안과 아산. 할머니의 손녀딸이자 공동 연출로 참여한 김나연 감독 역시 천안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와 같은 존재였던 주인공 옥순 할머니.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기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큐멘터리 제작이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를 좀 치매가 시작되는 걸 인지하고 나서 할머니의 마지막까지 좀 기록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다큐멘터리를 연출하게 됐는데, 치매 노인과 살아가는 가족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도 할머니의 귀여운 모습을 통해 최대한 밝게 연출했습니다. 감독이 꼽은 명장면은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의 영정사진을 보며 오열하는 할머니의 모습입니다. 평소엔 치매가 있으시니까 계속 같은 말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는 갔는데 정신이 너무 또렷하시고 말씀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촬영본을 보고 알았어요. 할머니가 이때 되게 치매 같지 않은 모습이셨구나. 옥순 노그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4차례 상영됩니다. 영화제 이후에는 배급사와 함께 하반기 개봉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지역의 영화들이 사실은 더 많이 나와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고, 옥순노구도 많이 좋아해 주시면 좋겠지만 저도 또 다른 지역의 이야기를 많이 담으려고 앞으로도 노력을 할 거라서 그런 거를 좀 다른 분들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최근 천안에서도 전세 사기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천안시가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대책반을 운영합니다. 대책반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관련 부서와 변호사, 경찰서 등으로 꾸려졌으며 각 구청 민원지적과엔 피해 접수 창구가 운영됩니다. 또 긴급지원주택과 무이자 대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천안시가 도심지 하천인 원성천과 목천읍 맹곡천 일원의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원성천은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 등을 예방하고, 맹곡천 일원은 하천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홍수 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819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내년도 상반기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원성천은 2027년, 맹곡천은 2026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날씨입니다. 미세먼지 없이 청정한 봄 하늘을 만끽할 수 있던 하루였습니다. 다만 주말인 내일은 비구름이 몰려오며 하늘이 흐려지겠습니다. 내일은 비와 함께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원활한 대기 흐름으로 미세먼지는 걱정은 없겠습니다. 충청권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산이 13도 정도로 출발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18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5도가량 떨어지며 다소 서늘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주말의 시작부터 비구름이 찾아오지만 일요일부터 날이 점차 맑아지며 최고 기온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생활정보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